자, 이번엔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쌤 김도영입니다. 네, 어제 그렇게 부진했던 시장 속에서도 명성 TNS가 12%가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기분 참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도 기분 좋을 텐데 리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필식 테마까지 알려주세요. 네, 명성 TN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했던 범위하고 전혀 다른 이슈가 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다 전체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전체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라면 첫 번째 최대 주주에 대한 리스크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놓고 보면 역시 최대 주주에 대한 매각 이슈가 발생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가 부근에서 명성 TNS는 아예 포트에서 제외 삭제를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최대 주주의 변경 부분, 그다음에 신사업 부분과 기존 사업의 연결고리, 사실 분리막 부분에 강점 부분이 있었던 회사가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하고 일부 지분만 갖고 있다라는 것 좀 의구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식 부분에서 시장의 관전 포인트 쪽에서 볼 것은 사실 미국 시장 쪽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밤에 오늘 새벽 부분이었죠. 발표되었던 이 비제조업, ISM 비제조업 구매적 관리 지수인 PMI 자체도 예상치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을 빼고 있는 그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해서 일시적이었다는 해석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의적인 해석인 단어를 뺏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역 전쟁을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할 것이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S&P 500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다우존스 산업지수 동일합니다. 이들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갭을 바로 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자리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잠시 뒤에 넘어가서 보겠지만 실제 이 갭 부분을 우리도 오늘까지는 메꿔주는 게 가장 좋다. 어제 사실 시장이 개파락이 좀 크게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시초 부근에서 개파락이 빨리 내려와 주어야 완성돼서 이렇게 양봉들을 좀 크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판단이었는데 갭이 엉성하게 시초 직전에 금융투자 창구를 통해서 갭 축소를 하면서 헤매다가 다시 이제 양봉 살짝만 만들어줬는데 고점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과 함께요. 오늘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원달러 환율 추이 기준에 달러원이겠죠. 달러원 기준에서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완성이냐면 이 저점에 대해서 다중바닥 형태의 부근을 좀 만들었다라는 부분 7월과 그리고 이번 11월 초에 그러면 이 바닥 부근에 대한 되돌림 상승 이렇게 보시면 아마 지금 급하게 그렸는데 엘리어트 파동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어제 1195원 뚫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뚫어가는 과정 속에서 1194원부터 1196원 부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5.90원이었겠죠. 이 부분에서 시장의 수급의 변화가 좀 나타났던 것을 아직 진짜의 징후로 보는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고점이 이제 막혔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종목 및 시세 부분에서 정확하게 들기 위해서는 1193원이 고점 저항이 필요합니다. 저는 확률상으로는 이 1193원이 막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상승을 더 강하게 열고 싶다라면 1190원마저 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핵심적으로. 네. 그런 부분으로 체크해 봤을 때 조건상 아침 갭 상승 이후에 갭 진폭 오늘은 상관이 없습니다. 갭의 크기가 이 속에서 이 환율 부분만 1193 꽉 막히면서 내려오는 하락조,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의 완성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환율 부분은 반대인 주식시장 쪽을 이용해서 시장의 상승을 즐겨보자. 네, 어제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들을 오늘 복수열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선물 변곡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식 선물 쪽에서 판단해 볼 필요는 어제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제가 어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막아두는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275.45포인트 어제하고 동일한데요. 왜 그러냐면 올라타야지 수급의 변화들이 지금 생기거든요. 어제 제가 작지만 수급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고점과 저점 기준에
이제는 이론상으로는 마무리가 저는 다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벤트 주간으로 뉴스에 대해서 일일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275.45를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열리면서 우리도 여기 갭자리 하나 있죠. 이 부분까지의 기술적 반등 구간 열어놓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기준 체크를 해보겠고요. 저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 부분은 어제보다는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3.85포인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부분 훼손하기는 좀 만만치 않다, 어렵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 훼손하지 않고 종가상에서 위에서 있다라면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비슷한 비율일 건 같겠지만 좀 더 오늘은 강하게 자신 있게 공포적인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린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주식 테마 쪽으로 넘어가 보면 요즘 시장에서 많이 핫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데이터 3법, 일명 우리들의 정보들을 통해서 빅데이터, 그다음에 P2P 관련된 인공지능,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 쪽으로 이 소위가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런 부분에서 연내 실제 통과해서 사업 부분에 대한 긍정적을 가져오겠다라는 기대감들이 갖고 있는 섹터 쪽으로 가져왔는데요. 일명 데이터 3법 테마겠죠. 그 부분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나이스 평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 땀 한 땀 부분에 보면 이미 예측성으로 레이저 수급 같은 경우는 13,000원에 강력하게 물량들을 좀 깔고 앉아있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손절감의 지지가를 13,000원으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한국전자 인증입니다. 먼저 좀 시세를 뽑아주면서 앞에서 1, 2, 3 중에 1, 2가 소위를 통과했죠. 마지막 3가 지금 통과한 상태이다 보니까 먼저 반영되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 강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저는 따라가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보유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켜야 될 자리는 4,770원입니다. 이 부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매매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데이터 솔루션인데요. 역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살짝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수급으로 매물대가 좀 아직은 가볍게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력, 연내 부분에 통과된다라면 좀 더 핫하게 테마성을 만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3,84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역시 트레이딩 쪽의 선침의 관점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고 또는 정치 인맥 쪽으로도 엮여 있는 오픈 베이스입니다.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대한 매물대, 이게 올라갈 때는 3법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내려올 때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계속 결합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만 정확하게 지키면서 강력한 지지대 3,100원을 강력한 지지력 및 이탈 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모두 다 전체 종목도 지수도 일단 이론상 찍었다라는 위치 속에서 일단 반등 시원하게 나와서 다 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주식